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20, 30, 40, 50, 60이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10대와 70대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본인이 10대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집안 어른들이 공부는 잘하고 있니? 대학은 어디 가려고 하니? 과는 정했어?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1월에 8%라고 하는데 요즘 연봉 인상률은 어떤가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새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너 회사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받고 있어? 애인은 있니? 아이고, 이제 결혼만 하면 딱인데 애는 안 낳을 생각이니? 라고 물으신다면 집안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즘에 참 힘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님, 이모님께서는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시죠? 우리 집 어른들은 워낙 지혜로운 분들이셔서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경험이 부족해서요.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됩니다. 아셨죠?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0, 50, 60은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20, 30들과 똑같은 잔소리를 듣는다면 본인이 문제가 있거나 질문하는 분이 예의가 없는 분입니다. 똑같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라고 하면 칼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연령별 대답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하나로 모든 집안 어른들의 잔소리와 오지랖을 멈출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10대, 20대, 30대 분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도 잔소리와 오지랖을 다 떨고 싶다 하는 분들 노후 준비를 잘 해두시면 되고, 40, 50, 60 중에 잔소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용돈을 두둑히 준비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2030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돈과 결혼, 출산에 관련된 문제들은 최소 30만원 이상 준비하시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잔소리가 아니죠. 집안 어르신의 훈화 말씀이 됩니다. 잔소리라뇨.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있을까요? 물론 질문자당 각 30만원이기 때문에 조카나 자식이 둘 이상 모여있다. 그럼 사람 수대로 30만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3명이면 90만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두의 말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노후 준비.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원이지만 부채를 뺀 순자산을 보면 4억 3,540만원이라고 합니다. 22년에는 4억 5,602만원에서 2,062만원이 줄었죠. 23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 가구가 29.6%,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 가구가 15.5%, 3억 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4%, 10억 이상 가구가 10.3%를 차지합니다.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주 형님들이 우리의 평균을 높여주고 계시죠. 전체 가구의 57.4%가 순자산 3억 미만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구주의 23년 3월 말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죠.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분들은 1% 남짓입니다.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53.8%입니다. 서울 거주 가구의 순자산 평균을 살펴볼까요? 서울의 순자산 평균은 6억 5,986만원인데요. 근데 여기서 상위 포션을 떼고 중앙값을 보면 3억 110만원이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은 1제곱미터당 1,397만 8천원이었습니다. 한 평은 3.3제곱미터죠.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11억 5천만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평균 순자산이 6억 6천 정도인데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은 평균 이상이라는 얘기죠. 중위값만 보면 3억 11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써도 순자산을 전부 투하하고 투자해도 서울 외곽에 있는 구축 아파트 말고는 사기 힘든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을 약 80대 중후반으로 봤을 때 퇴직 후 보내야 하는 기간을 25년으로 잡는다면, 즉 300개월간
생활할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부부가 월 250만원씩 300개월로 단순 계산만 해도 약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월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9억,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혼자 사는 분들은 월 150만 원으로 계산해도 4억 5천만 원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단순 계산이고 연금을 수령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해서 각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국세 수입이 줄어가면 결과적으로 인구 분포가 축소되는 미래 세대, 즉 현재 10, 20, 30 세대는 세액은 증액될 것이고 단순 계산한 9억 이상의 현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노후 생활비 월 370만 원은 있어야 실제 준비 금액은 노후 준비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2055년 기금 고갈 시나리오를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요. 연금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인구와 경제 변수만을 적용하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부가식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과연 이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현실이 펼쳐진 우리의 미래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한정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말고 그 시간에 투자를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투자 행위를 지속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올바른 투자 방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수많은 방법만 존재할 뿐이죠. 저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자로 살아왔고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준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거나 나는 하면서 배울 거야 라는 자세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한다면 계좌가 녹아버리거나 그 결말이 암울해질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채권이나 예적금, 환차익 등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 특히 요즘은 코인 차익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분들, 장사나 사업으로 평균 수익을 높이는 분들, 직장인이지만 퇴근 후에 부업으로 소득을 높이는 분들 모두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이렇게 돈 버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부업으로 하면서 많은 소득을 높이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매 분기의 실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입니다. 트레이더나 가치 투자자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죠. 손익비와 MDD를 이해하고 계좌와 자산의 운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의 부자들 총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이 56.2%, 금융 자산이 37.9%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금융 투자에서 수익 경험이 손실 경험보다 많았고 전년 대비 22년 대비 23년에 손실 경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금융 자산형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지향적 투자를 하고 부동산 자산형 부자들은 위험 추구적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부동산 자산형은 금융 자산형에 비해 부채 활용에 적극적이었다고 하죠. 저는 금융 투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레버리지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더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요. 금융자산형은 금융투자에서, 부동산 자산형은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투자하고 있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해서라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투자 소득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내 주변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잔소리가 아닌 훈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투자 소득을 높이고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지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모두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투자자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1일 일요일 설 다음날 오후 7시에 또 좋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진년에는 투자로 돈 많이 버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선민의식으로 청렴한 척하는 인간들은 멀리하시고 건강과 가족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항상 돈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말은 항상 이루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